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희 강사입니다. 2023년도 6월 달에 시행하였던 생명과학원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은 수원청 개구리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하였고요.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그리고 5월부터 7월에 걸쳐서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는다.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네 발로 잡고 울기 때문에 앞뒤 발가락에 흑반이 발달했다. 자, 먼저 기억에 나타난 생물의 특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는다 라는 특징이었기 때문에 뭐에 해당하냐? 생식과 유전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가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짝짓기를 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유성생식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바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번. 집신벌레는 분열법으로 번식한다. 이게 생식과 유전에 해당하니까 1번 맞는 말. 그 다음 음식을 짜게 먹으면 물을 많이 마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뭐와 관련이 있죠? 항상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항상성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총 세 가지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체온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 혈당량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삼투압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녹말은 소화기관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그럼 이건 뭐에 관련이 있냐? 물질 대사와 관련이 있다라고 가주시면 되겠고, 녹말이라는 건 다당류고 포도당은 단당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건 이화작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돌고래는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다세포 생명체이다. 이거는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세포 구성에 해당한다. 5번 초식동물의 어금니는 널쩍하여 불을 씻기에 적합하다라고 했고요. 이거는 적응을 한다라는 뜻이겠죠. 따라서 적응과 진화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콩즙에 들어있는 효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콩즙에 들어있는 효소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유레이스 효소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유레이스라는 친구는 뭐였냐면 요소를 암모니아로 분해하는 효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증류수하고 생콩즙을 넣었죠. 근데 생콩즙을 넣었을 때 BTB 용액을 넣었더니 노란색이니까 생콩즙 자체가 무슨 성이냐? 산성에 해당하는 것이구나 라고 바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소는 당연히 생콩즙, 그러니까 유레이스 요소하고 만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뭘로 변하냐면 암모니아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암모니아라는 친구는 물 분자하고 다른 것이 만났을 때 NH4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다른 것이 이온화가 되면서 무엇을 띠냐? 염기성을 띠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줌 같은 경우에도 누가 들어가 있냐면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을 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요소를 넣었을 땐 이렇게 초록색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약산성을 띱니다. 그러니까 너무 약한 산성이기 때문에 거의 중성하고 색깔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선지 생콩즙에는 요소를 분해하는 유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가 있다. 실험열과 용액의 pH 값을 물어봤고 3 같은 경우에는 7보다 더 큰 경우, 그 다음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7 정도에 해당을 한다. 그래서 3에서가 4에서보다 높다는 맞는 선지가 된다. 그 다음 용액의 색깔 변화는 독립변인에 해당하냐라고 물어봤고요. 색깔 변화 자체는 결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독립변인이 아닌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 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줍시다. 자, 다음은 병원체 A의 특징을 나타내었다라고 하였고요. 대장균과 이제 바이러스 중에 하나이다라고 합니다. 숙주세포 밖에서는 증식이 안 된다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는 세포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A는 바이러스에 해당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세포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다 라고 가시면 되겠고, 바이러스라는 친구는 바깥쪽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안쪽에는 누가 존재하냐? 핵산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핵산이니까 DNA 또는 RNA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백질을 갖는다라는 말은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되는 것이고,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뭘로 구성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포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입니다. 그린 가하고나는 감각뉴런과 연합뉴런이다 라고 하였고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신경세포체가 가운데 있죠. 그래서 나는 감각뉴런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가 같은 경우가 이제 연합뉴런에 해당을 한다라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는 연합뉴런이라는 맞는 선지,
기역은 축삭돌기 말단이다 라고 했는데 축삭돌기 말단은 이쪽 부분을 우리는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가져야겠죠. 그럼 기역 같은 경우에는 가지돌기 부분에 해당을 한다 라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니은 같은 경우가 이제 마리집에 해당을 하는 거죠. 이제 마리집 같은 경우에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슈반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슈반세포는 성분이 뭐였어요? 지질 성분이다 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뭐에 해당합니까? 람비의 결절에 해당을 했죠. 그래서 이 람비의 결절에서는 뭐가 이동을 해요? 이온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럼 이온이 이동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통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막전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결론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축삭돌기 말단에 대한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디귿의 역지상의 작을 주었을 때 니은, 마리집이죠. 마리집에서는 활동전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라고 가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억 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 라고 결론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린가는 정상인이다 라고 하였고요. 나는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고지혈증이 되는 원인이 되는 물질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제 스테로이드 계열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콜레스테롤이 다음과 같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은 물질 대사 이상으로 생기는 질환이라는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콜레스테롤은 그렇죠. 콜레스테롤이 기억에 들어가는 거니까 맞는 말. 그 다음 기억이 혈관 내벽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이 피의 흐름 자체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뇌혈관계나 또는 심혈관계 자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맞는 말이다 라고 결론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다음은 초록꼬리 송사리에 대한 탐구 자료이다 라고 하였고요. 이제 수컷의 꼬리 지느러미 아래쪽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소드가 있다라고 합니다. 소드의 길이가 개체마다 다른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고요. 암컷은 소드 길이가 긴 수컷과 보내는 시간이 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여기에서 뭐를 했냐면 우리는 이제 가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가설 설정이 이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설 설정이 들어간다. 그리고 소드 길이가 서로 다른 수컷 2마리가 암컷 1마리가 함께 있을 때 같이 보내는 시간을 측정을 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드 길이가 긴 수컷을 L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소드 길이가 짧은 친구는 S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 다음 수컷 2마리의 소드 길이 차이를 다양하게 하여서 다 과정을 반복하였다. 암컷이 L과 보낸 시간에서 S와 보낸 시간을 뺀 값은 다음과 같다라고 줬네요. 그러니까 결국 소드 길이의 차이가 커질수록 훨씬 더 이 보내는 시간 자체가 더 길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연역적 탐구 방법이냐라고 물어봤고요. 결국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에 맞추어서 대조 실험을 하였기 때문에 연역적 탐구 방법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우리는 나에서 문제인식 단계라기보다는 가설 설정 단계에 해당한다라는 걸 봤기 때문에 니은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고 이 탐구를 통해서 수컷의 소드 길이가 다를 때 암컷이 S와 보내는 시간은 L과 보내는 시간보다 짧다라고 가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억 선지 하나만 맞는 말입니다 라고 결론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그림은 사람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과정의 일부를 나타내었다라고 하였고요. 표는 기억과 니은에 관여하는 기관계를 나타내었다. ABC가 배설계, 순환계, 호흡계에 해당한다라고 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백질에서 지금 아미노산으로 변화되는 건 이제 소화계에서 나타났고요. 이 아미노산이 이제 세포호흡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 분자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라고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O2가 들어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O2와 관련이 있는 거는 일단 호흡계가 들어가죠. 근데 이제 호흡계에서 뭘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거냐면 순환계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암모니아가 요소가 되는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간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건 소화계 과정에서 일어나는데 요소가 오줌으로 나가는 거는 배설계가 관여를 할 것이고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순환계가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기억과 니은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순환계이기 때문에 A가 뭐가 되냐? 얘가 순환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가주면 되고요. B는 호흡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가 이제 배설계에 해당합니다 라고 가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폐는 A에 해당하냐 순환계에 해당하냐 라고 물어봤고요. 폐 같은 경우에는 호흡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B에 해당한다 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이 된다. 그쵸?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이거는 소화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 물이 몸 밖으로 나갈 때
B와 C가 관여한다. 호흡계도 관여하고 배설계도 관여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에는 호흡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호흡계 그리고 이제 이동하는데 순환계가 사용이 된다. 배설계 그러니까 오줌을 통해서 나간다라는 뜻이겠죠. 이때도 순환계는 이동하는데 확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같이 가주시면 되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이 맞는 말이다 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간에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자율신경이다 라고 하였고요. 나는 정상인의 기억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시간에 따른 동공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동공의 크기가 다음과 같이 커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교감신경이고 여기는 부교감신경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기 때문에 짧고 길게 여기는 길고 짧게 만들어졌다라고 바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니은과 리을의 말단에서 분비된 신경전달 물질은 다르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 표시만 해봅시다.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 여기만 노레피네프린이다 라고 가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기억선지, 기억의 길이는 니은의 길이보다 짧아야 된다 라고 가져야 되기 때문에 틀린 선지. 디귿의 신경세포체, 부교감 신경이죠. 그럼 이건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중간내에 연결되어져 있다. 근데 여기는 교감이니까 척수에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신경세포체가 중간내에 있다는 맞는 선지. 기억과 리을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서로 다르냐? 기억에서 분비되는 것은 아세틸콜린, 리을에서 분비되는 것도 아세틸콜린. 그래서 서로 동일하다라고 가주셔야 되기 때문에 니은 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 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다음은 민마리집 신경 A와 B의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하였고요. A와 B의 지점 X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해 준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3초일 때와 5초일 때를 다음과 같이 줬다라고 했네요. 그리고 X는 D2나 D4 중에 하나라고 준 상황이고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흥분전도 속도는 1cm씩가냐 2cm씩가냐 여기서 이제 찾아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5초 시점일 때 마이너스 80이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80은 3초만큼 막전이가 변하는 것이고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2초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3초인데 얘가 플러스 10이 되는 게 2초 시점이니까 뒤에가 이면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1초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 D3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A는 2초고 B는 1초이기 때문에 A가 속도가 더 느린 것이고 B가 더 빠른 것이다. 따라서 D3 지점에서 몇 cm 떨어진? 2cm 떨어진 지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극을 준 지점은 어디이다? D2 지점에서 자극을 준 것이다 라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A는 여기는 2,1 되는 거고 여기는 1,4가 되니까 마이너스 70에 해당하고 여기에서는 8분극 지점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를 보게 된다면 X는 그러니까 자극을 준 지점이죠. 자극을 준 지점은 D2에 해당하니까 맞는 말. A의 흥분전도 속도는 1cm였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선지. 기억이 4초일 때 B의 D1 지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1.5초네요. 그러면 남은 시간이 2.5초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2.5초일 때는 결국 어디에 해당하냐? 제분극 지점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탈분극이 아닌 제분극이기 때문에 기억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결국 중요했던 게 뭐였어요? 좌표화해 주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2,3이고 여기가 1,2라는 사실을 통해 A는 이동하는데 2초, B는 이동하는데 1초. 따라서 속도 B는 몇 대 몇? 같은 지점이니까 1대 2의 속도 B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걸 통해서 찾아주셨으면 되는 문제였다. 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학생이 생명과학과 다른 분야의 학문이 연계된 사례이다 라고 하였고요. 4개의 다리로 자유롭게 이제 방향을 정하는 거북이의 수영 방식을 모방하였다. 그래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거북 로봇을 개발하였다 라고 했네요. 자, 그 다음 B 같은 경우 이제 수학, 통계학, 컴퓨터과학을 이용해서 바이러스의 유전체를 분석한다. 그리고 백신과 항체를 개발했다. C 같은 경우에는 뼈 모양을 만들었고 고대 인류의 모습을 재현하는 데 기여했다. 생명과학과 다른 분야의 학문이 연계된 사례로 적절한 것만을 고르시오라고 했네요. 여러분 근데 이제 봤을 때 모두 다 결국 뭐와 관련이 있냐면 백신이나 항체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고대 인류의 다음과 같이 이제 변화, 그리고 뭐 거북, 로봇,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생명과학과 다른 학문이 모두 다 연계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A, B, C 모두 다 생명과학과 다 연계된 것이다 라고 결론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그림가는 사람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였고요. 포도당과 산소가 들어가서 이산화탄소와 물 분자가 만들어진다 라고 가져야 되는 거고, 에너지는 ATP에 저장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나가 ATP를 지금 말하고 있네요 라고 우리는 바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O2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고, A의 일부는 나가 합성되는데 사용이 되냐? 그쵸. 이 에너지를 가지고 ADP가, 정확하게는 이렇게 써야죠. ADP가 ATP로 합성되는데 사용됐다. 그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열 에너지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체온 조절에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 합성되는데 이용된다?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 나의 인산결합이 끊어질 때, 여기에서 인산결합이라는 거 결국 뭘 의미하냐면 고에너지 인산결합을 이용한다 라는 뜻인 거고요. 이건 인산과 인산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인산이 하나씩 다시 볼게요, 여러분. 처음에는 당과 염기만 있는 걸 보고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데노신이라고 불렀던 거고, 인산이 하나 붙으면은 AMP, 두 개가 붙으면 ADP, 세 개가 붙으면 ATP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하는 건 인산과 인산 사이의 결합이기 때문에 ATP가 두 개, ADP가 하나, AMP는 0개다 라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인산결합이 끊어질 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ATP가 ADP가 될 때 나오는 에너지는 생명활동에 이용한다 라는 말은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되고요. 생명활동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나올 수가 있냐면 나트륨, 칼륨 펌프와 같은 경우, 또는 뭐가 될 수 있냐면 뭐 골격근의 운동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들어갈 수 있죠. 뭐 수축 운동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니은과 디귿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번입니다. 그러면 정상인에서 호르몬 A의 분비 조절 과정이다 라고 하였고요. 분비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A의 분비에 관여한다 라고 하였고,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됐을 때 갑상선에 자극을 주게 되면 티록신이 나온다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에 다음과 같이 영향을 주죠. 왜냐면 TSH가 나오는 것이 뇌하수체 전엽이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시상하부에서는 누가 나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냐면 TRH, 다시 말해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뇌하수체 전엽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A는 티록신은 혈액을 통해서 표적기관으로 이동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호르몬이라는 건 결국 뇌 분비샘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혈중 A의 농도가 증가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티록신이 증가하게 되면 음성 피드백이라고 했기 때문에 TRH의 양과 TSH 양이 모두 다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가는 거죠. 그래서 촉진이 된다가 아니라 저하시킨다 라고 가주셔야 되기 때문에 니은 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 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가는 사람의 뇌를 구성하는 구조 ABC에 해당을 한다. 특징은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했고요. ABC는 각각 중간뇌, 소뇌, 연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뇌줄기에 속하는 거는 중간뇌, 뇌교, 연수 이렇게 들어갔죠. 이제 지금 현재의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뇌교라는 말보다 이제 다리뇌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고요. 연수라는 말보다 이제 숨골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수는 숨골이다 라고까지 여러분이 이제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뇌줄기에 속하는 것 따라서 중간뇌, 연수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겁니다. 중추신경계에 속하냐? 중추신경계라는 거는 뇌하고 연수에 해당을 했고, 뇌에 해당하는 게 총 6가지가 있었죠.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뇌교, 연수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중추신경계에 들어간다는 맞는 선지. 동공반사의 조절중추에 들어가는 거는 중간뇌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다 동그라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동그라미가 되고, 모두 다 동그라미 되는 거. 그래서 중추신경계에 속한다는 기억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B 같은 경우에 이제 뭐에 해당하냐? 얘가 중간뇌에 해당을 하는 것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2개에 해당하는 게 연수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C가 연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A가
소뇌에 해당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두 개가 되는 디귿이 뇌줄기에 속한다. 그리고 하나만 해당하는 게 동공반사의 조절중추이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A는 이제 소뇌이기 때문에 소뇌 바로 확인했고요. 중간뇌하고 연수는 위쪽에 있는 게 중간뇌고 밑에 있는 게 연수가 되기 때문에 3번이다 라고 다음과 같이 결론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그러면 정상인이 운동을 하는 동안 A와 B의 혈중 농도 변화이다 라고 했네요.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운동시장이라는 말은 결국 뭐하고 비례하냐? 혈당량분의 1하고 비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혈당량 자체는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혈당량과 비례하는 관계가 있었죠. 뭐랑? 인슐린과는 비례한다. 왜? 당 수치가 높아지면 우리는 다시 당 수치를 낮춰야 돼요. 근데 그 당 수치를 낮출 수 있는 호르몬이 인슐린에 해당한다라고 했고, 인슐린은 간에서 뭘로 바꿔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되는 게 결국 뭐였냐면 글루카곤에 해당한다라고 가주시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혈당량이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글루카곤의 농도가 증가해야 된다는 뜻이므로 B가 글루카곤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A가 인슐린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거고 글루카곤은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라고 가는 거죠. B는 혈액에서 간세포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냐. 이 글루카곤 같은 경우에는 간세포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는 건 아닙니다. 혈액 자체에서 포도당 자체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하는 일이냐면 A, 다시 말해서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다 라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디귿선지 A와 B는 혈중 포도당 농도 조절에 기량적으로 그러니까 같은 기간에 서로 반대되게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이 맞는 말이다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15번 그림은 정상인에서 가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체온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다. 가는 고온과 저온 중 하나이다 라고 하였고요.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한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열 발산량을 줄이는 방법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똑같아요. 온도하고 비례하는 관계가 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는 열 발생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 발산량이 증가하는 것이다. 근데 열 발생량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라고 이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체온 조절의 중추라고 이제 하면은 결국은 시상하부다라고 바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골격근하고 이제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됐다라고 했으니까 열 발산량이 감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와 관련이 있냐? 저온 자극을 주었을 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골격근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열 에너지를 발생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격근은 여기는 이제 교감신경에 해당한다 라고 가져야 되는 거고 이건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제 가주셔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간은 저온 자극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기억은 교감신경이 받는 거고 A는 발생량 자체는 증가에 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니은 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 라고 결론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6번입니다. 다음은 사람의 신경계에 대한 학생의 발표 자료이다 라고 하였고요.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이제 각각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누가 눈에 보이셔야 돼요? 다음과 같이 신경세포체가 가운데 있는 게 보이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디귿은 구심성 신경에 해당을 한다 라고 이제 가주시는 거고 얘가 이제 감각에 해당하는 거죠. 이제 니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냐면 척수의 회색질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연합뉴런에 해당하는 척수에 해당을 한다라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 이제 골격근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원심성 신경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가셔야 돼요. 따라서 기억은 척수의 전근을 이루냐. 그쵸? 원심성 신경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운동신경이죠. 운동신경은 척수의 전근을 이루는 게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구심성 신경 같은 경우에는 척수의 후근을 구성하는 것이다 라고 가셔야 됩니다. 니은은 원심성 신경이다가 아니죠. 뭐에 해당한다? 연합뉴런에 해당을 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틀린 선지. C. 자극에 의한 반사가 일어날 때 기억에서 디귿으로. 언제나 방향성은 어디서 어디예요? 구심성에서 연합으로 가서 다시 원심성으로 주는 거였죠. 그래서 디귿에서 기억으로 흥분의 전달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가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입니다. 그림은 정상인에서
호르몬 A와 B가 분비되는 경로를 나타내고요. 하나는 티록신이고 또 하나는 에피네프린이라고 합니다. 이제 시상하부의 자극에 의해서 누가 나오냐? TRH가 나오는 것이고 이게 어디에 작용을 해서 뇌하수체 전엽에 작용을 하여서 누가 나온다? TSH가 나온다. 그러면 어디에 작용하니까? 갑상샘에 작용을 하니까 여기서 누가 나온다?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 것이다. 근데 이제 시상하부에서 내분수행 디귿으로 바로 뭐가 가는 거냐? 얘는 교감신경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신경에 해당을 한다라고 가시는 거고 A는 호르몬에 의한 것이다 라고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 뜻이에요. 그럼 이제 내분비샘 디귿 이거는 누가 나온다라고 했냐면 에피네프린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했죠. 에피네프린이 나온다라는 건 결국 어디에 작용을 하는 거냐? 부신의 속질에 작용을 하였구나 라고 우리는 바로 해석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A의 분비가 촉진이 되면 물질 대사가 활발해지냐? 티록신의 역할 자체가 물질 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부신 속질은 디귿에 해당하는 그쵸? 뇌하수체 전엽이 기역 갑상샘이 니은, 부신 속질이 디귿에 해당하기 때문에 맞는 선지. 그 다음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 우리가 신호 전달되는 속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신경하고 호르몬 중에 누가 더 빠르다? 신경이 더 빠르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B에서가 A에서부터 빠르다는 맞는 선지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다 라고 바로 가주시면 됐던 문항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만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신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호르몬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잘 기억을 해봅시다. 신경하고 호르몬이 이제 이동하는 것과 관련된 게 나오면 신경은 뉴런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것이고요. 호르몬은 이제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얘가 속도 자체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신경이 더 빠르다라고 이제 가주시면 되겠고, 작용하는 범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작용하는 범위는 호르몬이 훨씬 더 넓은 범위에 걸쳐서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때 작용하는 시간 자체도 호르몬이 훨씬 더 길다라는 게 특징이었죠. 그리고 이제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신경 같은 경우에 뭐가 있냐? 어느 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근데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특정한 곳에 가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표적 기관이나 표적 세포가 존재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더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8번입니다. 그러면 정상인에게 항인효 호르몬을 투여를 했을 때 일어나는 기억의 변화를 나타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인효 호르몬 같은 경우에 결국 뭐와 관련이 있느냐면 혈장삼투압과 관련이 있었죠. 그러니까 혈장삼투압이 높아지게 되면 다시 말한다면 내 몸 안에 물의 양이 부족했을 때 ADH의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ADH의 농도가 높아졌을 때 결국 어떻게 됐냐? 얘가 감소했대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ADH에 의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 수분의 재흡수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수분의 재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분의 재흡수가 됐다라는 건 내 몸 안에서 물의 양이 증가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내 몸 안에서 물의 양이 증가됐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 혈장삼투압이 낮아졌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혈장삼투압이 그렇죠? 혈장삼투압이 만약에 얘가 원인인 거예요. 이 친구가 원인이라고 하면 ADH는 비례해야 되는 거죠. 근데 ADH가 높아지게 되면 그에 대한 결과가 뭐냐? 수분의 재흡수가 증가되었다?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물의 양이 증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혈장삼투압이 어떻게 돼야 되냐? 평상시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누가 해당되냐? 혈장삼투압에 해당한다 라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상하부는 ADH의 분비를 조절하냐? 그쵸? 또는 뭐라고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제가 간내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고요. 또는 간내 시상하부에서 ADH의 분비를 조절한다라고 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오줌삼투압이 아니라 뭐에 해당하냐? 혈장삼투압에 해당하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ADH의 농도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결국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오줌의 양 자체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줌 생성량은 1에서는
감소했던 거고 2에선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1에서가 2에서보다 적다는 맞는 선지다. 그래서 기업과 디귿이 맞는 말이다 라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정리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혈장 삼투압이 뭐가 됐을 때, 원인이 됐을 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결국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누구의 양이 증가할 수밖에 없냐? ADH의 양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수분의 재흡수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오줌의 삼투압이 높아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누구는 오줌의 양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딱 바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항상성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비례하는 관계와 반비례하는 관계를 잘 따져 주셔야 되고요. 누가 원인이고 누가 결과에 해당하는 건지를 여러분이 잘 따지셔야 문제풀이가 조금 쉬워진다는 걸로 결론 지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9번입니다. 그림가는 어떤 뉴런의 역치상의 자극을 1에 주었을 때 이 뉴런의 지점 P에서 측정한 시간에 따른 막전이와 기억의 막투과도를 나타내었다. 근데 지금 보면 막전이가 뭘로 갔을 때 다음과 같이 재분극 상태로 갔을 때 기억의 막투과도가 높아지니까 기억은 누구에 해당하냐? 칼륨이온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T1 시점일 때는 탈분극 시점이네요. 그럼 이 탈분극 시점일 때 P에서 이온 통로를 통한 니은의 확산을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칼륨이 아닌 누구를 나타낸 거냐면 나트륨의 확산을 나타내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나트륨의 농도는 어디가 더 높았냐면 바깥쪽이 더 높았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바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칼륨이온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요. 1은 세포 밖이 아니라 세포 안에 해당함으로 틀린 말. T2 시점일 때 니은의 농도, 니은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의 농도를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나트륨의 농도. 그 다음 기억의 농도는 칼륨의 농도를 말합니다. 1하고 2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1은 안쪽이고요. 2는 바깥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여기는 칼륨의 농도가 높고 여기는 칼륨의 농도가 낮아지죠. 그리고 밖에서는 나트륨의 농도가 높고 안쪽에서는 낮다라고 우리는 갈 수가 있으므로 1에서가 2에서보다 무조건 높다는 맞는 선지다라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이 맞는 말이다 라고 결론 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번입니다.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하였고요. 근육 원섬유마디 X의 구조를 나타냅니다. 표는 골격근 수축 과정의 두 시점 T1과 T2를 줬고 X의 길이 그리고 기억과 니은과 그리고 디귿. 근데 여기서 이제 기억과 디귿만 줬다라고 했고요. A 때의 길이가 나와 있네요. 그럼 여러분 이제 1.6이라는 값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가 1.6이라는 거죠.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6이 되는 거죠. 그러면 디귿은 0.4요. 그리고 기억은 0.4요. 여기도 0.4요. 그럼 1.6에서 0.4를 떼니까 결국 1.2. 그럼 이거 반절로 나눠주면 0.6에 해당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다 합쳐주게 되면 몇이 나오냐면 2.4에 해당을 한다라고 이제 우리는 바로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얘가 변화한 값이 0.6에 해당을 하니까 여기는 0.7이고 0.7이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겠죠? 1.4에다가 1.6을 더해야지 3.0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0.7에 해당하는 것이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변화량이 0.3이었으니까 곱하기 1을 해서 0.6만큼 증가했겠네요. 따라서 여기는 1, 그러니까 여기는 0.3, 0.3에 해당한다 라고 바로 가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T1 시점일 때 H대의 길이는 1에 해당하는 게 맞는 거고요. T2일 때 니은의 길이는 0.6에 해당한다 맞는 말. X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긴 거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 선지만 맞는 말이다 라고 결론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칠 거고요. 여러분 이 외에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희 강사였습니다.